도계실관 10강이죠. 수월의 간목입니다. 가을의 간목이다. 신유술의 간목은 성장을 멈춘 사목이죠. 때문에 경금으로 다듬어주고 정화로 조절하게 되면 그 쓰임이 좋은 간목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금을 가을에는 잘 씁니다. 간목이. 그런데 이건 뭐 공통해서 하는 이야기고, 근데 경금이 너무 이렇게 강할 때가 문제죠. 그래서 술을 가을에 금이 그 월령을 득하고 뜬 가운데에 토가 이렇게 또 금을 도와주는 재생살사주죠. 재성이 거의 국을 이루고 관살을 생하니까 관살이 일간을 무지막지하게 극하고 들어오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이 간목으로서는 경금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정격이든 8정격이든 이 격 중에서 가장 일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격이 이제 편관격이죠. 그래서 편관격은 이제 칠살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나한테 불리하게 쓰면은 항상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편관은 그야말로 병마고 그리고 전쟁통이고 그야말로 호랑이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다 말이죠. 때문에 이 편관을 우선적으로 다스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하다고 해서 편관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재화3법을 써야 되는데, 뭐 참고로 재화3법을 공부했습니다만은 편관 다스리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식신으로서 제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살을 해야 되는데 인성으로서 살인상생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없으면은 양인으로서 이제 합살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한다 그러고, 살인상생은 화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양인은 합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간목 입장에서 경금이 이렇게 강력하게 편관, 칠살이 되어서 쳐들어오게 되면 병화로서 같이 이렇게 맞대응해 주는 것이 이제 식신제살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소용되는 기운이죠. 그런데 이 병화가 없다 그러면은 임수로서 또는 계수로서 금생수 수생목해서 탐생망극해서 살인상생, 관인상생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것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 경금을 나의 양인이 되는 묘, 즉 을목으로서 을경 합을 해서 내가 경금을 컨트롤 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합살이죠.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주에서는 역시 이 병화가 있죠. 그래서 병화로서 이렇게 식신 제살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행인 것은 이 병화가 또 유력하죠. 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인술해서 술중 정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능히 제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신 제살이 잘 이루어진 사람, 식신으로서 재성을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권으로서 권력 지명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살인상생이 잘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귀명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이런 재생살의 가혹한 환경을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극복하게 되면 당연히 영웅으로서 칭송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병화가 용신인데 수운이 이렇게 오게 되면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리고 목운에는 좋을 것이고요. 진운에는 불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운이 전반적으로 목화운으로 흘러야 되겠죠. 내용을 보면은 갑일주가 상강절에 출생해서 쇠약한 나무다. 그리고 시에 녹이 하나 있어서 근이 되고, 또 지나치게 태양은 아니다. 하지만 왕한 경금 칠살이 투간해서 임수가 살인상생으로 용신일 듯 하지만 임수가 무건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시상에 있는 상관으로서 용신을 잡는다. 그래서 병화가 용신이 되겠다. 왜 임수를 쓰지 않느냐 그러면은 임수가 무건한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칠사를 다스려내는 용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걸 요구합니다. 때문에 지금 간목으로서는 굉장히 중과 부적으로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인성으로 언제 간목을 찰지워서 부국강병을 이루겠어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일단은 경건과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식신제살이고 식신제살이 유효하지 않을 때 또 사주에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살인상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술월은 절기적으로 할로 상강이 있습니다. 할로는 이슬이 차가워진다는 이야기고 상강은 서리가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술월 상강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리가 내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서리가 내리면 간목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냉해를 입을 수가 있죠. 때문에 조후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병화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병화를 쓰지 임수를 쓰지 않는다. 초년에 해자축운에 20년간 당연히 불길했고 갑인 을묘 20년간 재물과 명예가 창성하니 병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죠. 진우는 금살을 도우며 그리고 화용신이 회식 불이 꺼지니까 토다 목절로 불길하겠다. 그 진우는 좋지 않죠. 여기서는 지금 화가 강한 것 같아도 계절적 힘을 얻고 있는 이 강력한 경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화를 도와주든지 또 이 화가 전부 다 병화의 묘지죠. 때문에 이 술이 좀 해강시키고 있는 모양새도 있어요. 그래서 진술충을 할 때 오히려 용신이 임묘된다든가 또 더욱더 이 병화가 토다 화회가 되어 가지고 불길이 약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임수는 오히려 이제 진토 술토를 적시기 때문에 술토를 적셔서 토생금을 잘 하도록 도와주죠. 때문에 임수는 나한테 전혀 반가운 글자가 아니죠. 되게 임수 플러스 술토는 진토로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술토를 습토화 만들어서 습토로 만들어서 토생금을 하도록 작용하다 보니까 좋지가 않죠. 이렇게 진이 오게 되면 또 임수가 살죠. 수가 살아서 좋을 일이 없잖아요. 화를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운을 통과하게 되면 오운은 목이 사지로 들게 되므로 불길할 것이다. 화가 오게 되면 당연히 좋을 걸로 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병진, 정사, 무오운 72대운이 무오운이 되네요. 당연히 이제 나이도 72세 되면 1922년생이니까 돌아가실 때 좀 됐죠. 그런데 뭐 운이 왔다고 당연히 돌아가신다기보다는 일단은 무오가 오니까 무토는 임수를 제어해 주니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이 오가 와가지고 인오술 화국을 하죠. 우리가 삼합을 공부할 때 삼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변화가 삼회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회전도. 삼합을 하게 되면 그 삼합에 나오는 중심 기운이 강력해지죠. 여기서는 화가 강력해지겠죠. 그거로 인해서 쇠약한 기운이 타격을 받아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인호술로 화국으로 변할 때 당연히 금도 이제 상처를 받겠습니다만은 금은 화생토 토생금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 간목 일간이 화다목분에 걸리죠. 또는 오가 나한테는 사지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화가 나한테 용신으로 작용하지만 지나치게 퇴과하게 삼합이 될 때는 삼회 전도를 항상 염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 쇠약한 오행 또는 쇠약한 육친 가족관계의 이별이라든가 또는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합이 되면 항상 어떻게 미약한 오행을 잘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입니다. 1907년생 제살태가 사주인데요. 이 사주에서는 역시 수월의 간목인데 경금이 역시 떠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이 경금이 하나가 떠가 있어서 월지에 어느 정도 생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주에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죠. 그래서 인술 이렇게 해서 오가 공엽되어 있으면서 지지에서 이렇게 병정화가 들어가 있고 이 사화도 오화도 미토도 이미 이 정화로 유인되어서 굉장히 조열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임수라든가 계수의 어떤 수에 근원이 없고 지지에서도 신금, 유금이 없죠. 그래서 매우 조열한 조열지상으로서 앞사주와 비슷하게 같이 경금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는 경금이 맹폭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때문에 술토가 있어도 월령의 기운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조토, 메마른 토로서 불생금, 금을 능히 생겨주기가 어렵고 앞에 사주처럼 수로서 적셔서 섭토로 만들어주지도 않죠. 그래서 미토와 술토는 토생금을 잘 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돕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살이 지나치게 제어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을 쓸 수 없는 모양새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제살태가로 합니다. 식신이 강하고 관살이 미약해서 관살을 지나치게 제어했다는 이야기죠. 인오술, 인존재 이런 그 반합이 있을 때 사왕지지가 빠져서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병정화가 뜨게 되면 오와 같지는 않겠지만 천간유인력으로 인해서 화가 있는 것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기보다 화세가 대단히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설하고시는 그런 걸 이제 천간유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당연히 이제 이 금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신은 유는 좋을 것이고 그리고 화운은 좋지 않겠죠. 그 진운에 가서는 글쎄요 습기가 돌아서 좋겠지만은 이제 화를 충동해서 또 왕신발할 수도 있는 모양새네요. ab일주가 9월 쇠지에 태어나서 자하에 녹이 있고 시에 녹이 있으니 목이 강한 것 같죠. 그래서 양목이 도리어 왕해진 격이다. 경금 7살이 투간해서 미토, 술토, 재성이 도와서 귀격이지만 망국이 건조하니까 1점 윤기가 없다. 윤이 없고 섭이 없다. 따라서 천격이다. 나의 명예, 관, 벼슬이 지나치게 세몰되는 모양새다. 특히나 이 사주에서는 화가 병인데 연간에 이렇게 상관이 나한테는 기신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조상 자리에 있어서 상관 기신은 조상 때 한번 망했다든가 조상의 집안이 추락했다든가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유 무신운의 부모의 덕으로 이럴 때는 아주 의식이 풍족했다. 대개 초년에 용신운이 오거나 희신운이 온다. 초년에는 뭐 내가 밥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되게 부모 덕이 있다. 그리고 어릴 때 유복하다. 가정이 어릴 때 좋았다. 환경이. 그리고 내가 학습이 요즘은 좋았다. 학습에 이제 성과가 좋았다. 그렇게 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운부터 폐가해서 좋지 않았고 병오는 상처를 했다. 이때는 철을 잃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천은 누구예요? 가빈이니까 나한테는 재성이 처니까 여기 오면 미중에 있는 기토가 처죠. 왜냐하면 나하고는 재성이기도 하지만 갑기 합신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이 처가 나하고는 인미가 기문이죠. 인미원진, 인유원진, 인미기문, 아무튼 원진 기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하고 나하고의 사이에는 그닥 강한 인연이 없고 또 술미형이 되어서 처가 형살에 맞아 있는 느낌입니다.
때문에 이 그 미토가 병화가 되게 되면 오술의 오미의 화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재성이 화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나한테는 오히려 처가 이렇게 이제 상처하는 상황으로 다가왔다는 거지요. 을사 가분도 빈천한 생활을 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화운에는 더욱더 화가 가세되어서 나는 이 관록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가도 못하는 그런 운이고, 진운에 갑은 좋지가 않죠. 갑경충을 하니까요. 좋지가 않고, 진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섭이 와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진운에는 왕화 고장지를 충해서 화기가 폭발해가지고 목이 불에 타서 사망하였다. 역시 이제 화의 기운을 건드려서 화재 사고로 사망을 한 것 같은데요. 앞에는 진운이 들어와서 화회시켜가지고 불을 좀 껐죠, 오히려. 그래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주에서는 진술 충을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는 수도 없고 또 양쪽에 병정화가 떠가 있다 보니까 인 두 마리의 화가 굉장히 강해서 거의 화국으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국의 기운을 갖다가 가만히 놔두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불그릇을 뒤집어서 오려가 축코 숭비, 수코 잠자는 호랑이의 중비 코를 때렸다. 즉 왕신을 건드려 가지고 왕신 촉발을 시켜 가지고 오히려가 화가 화분, 화다, 목분, 화가 많아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로 내가 결국에는 불에 타서 화대로 돌아가신 그런 안타까운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